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증권 강좌 시간으로서요, 실전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서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예,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여서요.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종종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지를 못하고 팔고 싶은 가격에 팔지를 못해서 결국은 자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요. 조정의 모습을 보고 추가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인지를 판단을 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요,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세 판단이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 부분요, 다른 증권 강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 상승장에서는 수익 내기 상당히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쉬울 때 종목을 어느 종목을 해야 하냐? 시장을 선도로 이끄는 종목군이 어느 종목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이슈화돼서 인기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를 선정을 해야겠죠. 우리가요, 매일 아침마다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기 있는 이슈화가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잠요, 여기까지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타이밍이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많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은 낭패 보기 쉽죠. 적절한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죠. 자, 타이밍 포착했어요. 타이밍은 심리와 수급이다라고 적어놨죠. 자, 심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로 사고 팔 때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인간의 심리를 알면 주가를 움직이는 심의 세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종목의 호악재 뉴스가 나왔을 경우요,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일반적으로는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하고요. 악재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하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재에도 주가가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하락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재에도 하락할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면 오르는 거죠. 물론 여기에 시장 상황, 그 시장이 크게 오르는 장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하는 면 되지 않나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수급이죠. 수급이 뭡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오르는 종목에는 주체 세력, 즉 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 그들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내가 선정하는 종목에 주인이, 힘이 있는 주인이 들어왔느냐를 판단을 하고, 또 이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판단을 하면서 조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조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정에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혼합 조정이 있습니다. 한번요, 그래프를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면요, 조정의 모습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혼합형 가격과 기간이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 거래량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절정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옆으로 행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럼 윗부분에서 거래가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격 조정은요, 똑같이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폭의 반 내지 절반 내지 3분의 2까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받는 모습이 침이 있는 주체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혼합형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던, 아니면은 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혼합형이 여러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부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끝마무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그래프 상으로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대는 뭡니까? 정고점, 그렇죠? 또는 이 대량 거래가 정고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또는 이동평균선, 물론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더 결집되어 있으면 더 확률이 높죠. 자, 여기다가요, 이 하나, 이동평균선 하나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결집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면서 그것이 정고점 부근이라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다 뭉쳐져 있는 가격대는 더 상당히 강력한 지지대로 봐도 되겠죠. 그런 가격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끝마무리에서 거래량.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량은 감소를 해야겠죠. 즉, 아까 말한 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자, 받으면서 맨 처음에 거래도 이렇게 좀 터지겠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거래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거래 감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도세의 소멸. 자, 여기서 거래가 감소를 한다는 건 물론 매수세가 적어서 줄어드는 경우도 되지만은 매도세, 즉 차익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아니면 본전 매물을 찾으려는 매도세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한다면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한다. 거래량 감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상으로 하루에 주가 관리의 봉이 모습이 작아진다. 즉 무슨 말이냐? 하루에 우리가 봉 모습 만들 때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표현하죠. 근데 하루 종일 주가의 움직임이 작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렇죠? 작게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힘 있는 주인이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기 위한 거죠. 즉 작은 하루의 변동폭이 작다는 얘기는 누가 모습을 보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힘 있는 애들이 누르고, 또 누가 매도를 해서 불안한데 한다고 하면은 바로 밑에서 받치는, 그래서 주가 관리 흔적이 본다 해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고 하루에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조정의 끝마무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수급입니다. 기간, 외국인. 우리가 이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힘 있는 세력들이, 그 종목의 주인인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건지 일반인 매도가 해서 빠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끌어올린 종목들은 바로 또 그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만약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100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30% 올라가서 10% 조정 12,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이 100만 주 산 거에 한 10%나 20%, 그러니까 10만 주나 20만 주밖에 매도를 안 했다면 아직도 80만 주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100만 주를 사서 80만 주를 13,000원에서 11,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이 매도 물량이 80만 주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익을 실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적게 팔았다는 얘기는 80만 주 이상 더 갖고 있다. 다시 또 한번 띄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급 조정을 받을 때 주가 상승할 때 매수했던 물량보다 한
3분의 2나 4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 차트와 그리고 수급상을 보고 나머지 재료 부분, 물론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크게 호전되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재료 부분을 보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심리하고요, 상대 강도는 2부 타이밍 포착 2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한번 그 내용들, 요거는 봤던 내용이고요. 한번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기간 조정이죠, 그렇죠? 자, 요 부분이에요, 기간 조정. 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주가가 이렇게 1차 상승하고 옆으로 행보하죠. 그리고 또 주가 상승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또 주가 상승하고,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하는 조정을 기간 조정이다. 이런 것들을 잘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죠. 그렇죠?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주가의 상승폭의 반에서 3분의 2까지 조정을 받는 것이 가격 조정이다. 자, 가격 조정은 상당히 버티기 힘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우리는 주로 기간 조정을 받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조정의 마무리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한번 봐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이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가 1차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유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 실적이 좋아지든지 어떤 테마가 있다든지 정부 정책의 수혜라든지, 그렇죠? 그럼 이 올라갈 때 수급적으로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주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을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자, 보면요, 이 가격대, 여기서 거래가 크게 터졌죠? 바로 이날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멈춰졌죠. 그리고 BP, 정고점, 전저점을 말하죠. BP라는 게. 비포 포인트니까요. 자, 먼저 고점 부근에서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결집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강력한 지지선,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에서 조정이 끝나고, 정고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조정의 끝마무리 거래량 얼마나 크게 감소합니까? 즉 거래량이 감소,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매도세가 없다,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힘을 봤을 때 이제 내가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달라, 그렇죠? 이 부분, 이 거래량 일단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항상 체크할 때 종목이 있느냐, 그리고 이 종목을 띄울 때 주체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서 조정의 끝마무리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고 정고점, 전저점, 이동평에서 거래량 지지를 해줘야 되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사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이 소장 증권TV에서 실제로 우리 고객들한테 문자로 발송했던 그 사례를 중에서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먼저 일진 머트리얼즈죠. 자, 우리 일진 머트리얼즈 1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요 날 양봉 조그맣게 나왔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데 이 전저점 지지해주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결집되어 있죠. 그리고 하루의 봉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무지 작게 나오죠. 그렇죠? 하루의 주가 움직임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26일 날 일진 머트리얼즈 단기 관심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종목으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 말대로 한번 수급사항도 볼까요? 한번. 자, 저것이 일진 머티리얼 수급이에요. 아까 우리가 1월 24일까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26일 날 우리가 문자로 오전에, 우리가 보통 문자 9시 한 좀 넘었어요. 9시 반 이전에 발송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 조정 모습,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12월 17일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렇죠? 이 12월 17일 날 900원 상승을 한 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죠. 마이너스 750원, 350원, 플러스 200원, 400원. 근데 조정을 받는데, 조정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수 6천주 하루 들어오고, 오히려 만주 매도, 14,000주, 5,000주 매도하죠. 그러면서 주가, 아까처럼 병의 모습도 작고, 그래서 이 24일 날 이 모습까지 200원이 뜨는데도 또 소폭 떴는데도 개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래서 26일 날 오전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급등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요런 모습. 우리가 26일 날 오전에 요 모습까지 보고 추천했다.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는 다 요런 모습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실전 사례 포스코 케미칼이죠. 1월 8일 날 문자, 아마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동안에 주가가 조정, 이 종목 크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도 부진해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완전히 저가 찍었죠. 그리고 한번 상승해서 계속 이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 맞고 빠지고 또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근데 요번에는 돌파를 4번 만에 성공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바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 맞고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준 겁니다. 왜? 이 장기 이동선 121선을 계속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졌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이제는 지지를 삼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뿐이 아니고요. 수급상을 보십시오. 아까 말한 이 종목 1월 8일 날 우리가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1월 7일까지 모습이죠. 자, 주가는 옆으로 행보죠. 이틀 크게 뜨고 27일, 30일 연말에 크게 뜨고 주가는 100원, 플러스 100원,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400원. 근데 행보를 하는데 이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자, 우리가 1월 8일 날 종합지수 크게 폭락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48,500원 1차, 2차는 다음날 47,500원 기준가로 말씀드리면서 매수하자. 그렇죠? 이 수급사항을 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을 보고 강력하게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주가 지금 이 6만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제 종가 67,000원. 자,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포스코 케미칼 조금 경계는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재 중간에 2조 원 수준은 나왔어요. 그렇죠? 재료가 아마 이날 터졌을 거예요. 이날 플러스 나왔을 때. 자,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너무 가다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수급상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은 BH죠? 아마 우리 문자 받고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심리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자, 이 BH 같은 경우는요, 보십시오. 자, 이날 한 번, 두 번. 보통 이 종목은요, 2만원을 강력하게 지지 삼아서 옆으로 행보를 했는데 두 번 2만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2만원이 깨지면 그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종목의 주인이 2만원을 깨는 거를 쉽게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불안정하죠. 자, 이 확신이 가진 게 요날 음봉이 나온 날이죠. 자, 이 음봉이 나왔어요. 크게.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았었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또 2만원이 깨고 이번에 내려가면은 두 번 시도했는데 세 번째면은 크게 하락하지 않나. 그런 우려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그 다음날, 그죠?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아, 이 종목은 힘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마 제가요,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 B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수급도 이 종목 이제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은 역력한데 하나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만 전환이 되면은 이 종목은 최근 고점인 25,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요. 그런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하루가 아니라 한 3, 4일 연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가 발송을 해 드렸고. 자, 그리고요. 이 종목 한번 수급상을 볼까요, 한번? 자, BH, 그쵸? 이 최근 수급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날에 1월 15일 날 30만 주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18만 주 그리고 기간이 14만 주 그래서 750원 하락해서 2만 250원 하루만 더 빠지면 2만 원이 깨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걸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음날 외국인들이 5만 5천 주 그죠? 그 전에도 1월 14일에도 5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지만은 그 다음날 훨씬 많은 18만 주를 매겨서 이 5만 2천 주 매수는 속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죠. 근데 오히려 5만 5천 주. 아, 확실하게 1월 16일 날은 이제 확신이 가는 거죠. 이 장 끝나고는. 장중에는 뭐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확신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BH 누가 주가 관리를 역력하게 한다. 외국인만 매수만 들어오면 이 종목 주가 상승한다. 개인들 그 다음부터 매도가 눈여겨 커지죠. 자, 그런데다가 1월 21일이죠? 이 긍정적인 보도,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는 보고서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보고서 처음 나왔고, 또 목요일이죠? 보고서가 또 나오면서 주가 급등. 특히 목요일날 상승은 시장의 크게 약세인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세,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심리가 엿보여야 된다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BH,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는 좋았지만은 뭐 또, 연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종목, 그 콘텐츠, 분명히 한 종목 테마에 넣어야 된다. 한알령이 됐던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됐던 시장에서 올해 한 번에 큰 테마가 바람이 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주가가 타이밍 안 주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요번에 조정 받을 때 공격적인 투자가들은 5일선. 하지만 이 공격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3%에서 5%밖에 안 된다. 나처럼 저처럼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95%가 넘는 분들은 조정 어디라 했죠? 8만 2, 3천 원이라고 했어요. 이 고점. 그렇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을 잡자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수급, 정고점 수준에서 지지를 해주고 8만 2, 3천 원대 재료, OTT,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사항, 그죠? 자, 이 종목도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이 판물량 보십시오. 11만 8천 주, 2만 2천 주, 2만 5천 주, 4만 2천 주. 근데 개인이 살 때는 2만 3천 주, 4만 4천 주, 1만 9천 주, 6천 주. 그렇죠? 그러면은 살 때는 많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빠질 때는 적게 매수를 했다. 즉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기관들의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죠? 자, 이 ITM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12월 23일 날 문자로 발송했던 부분이 있죠. 거래량 크게 감소하고 주가고 그리고 이 종목은 ITM 반도체는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서 무선 이어폰이 무지 잘 팔린다. 매년 몇 배씩 좋아진다. 2배씩 좋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ITM 반도체와 같은 업종에 있는 독일의 회사가 올해 300%가 넘게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신규 상장했다. 우리가 이 종목 말씀드려서 세경 하이텍을 비교해서 작년 9월 달하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적인 상승. 우리 두 번 나눠서 이 크게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날. 이틀 동안, 요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언급했던 부분인 거죠. 자, 클리오는 우리가 문자로 발송 못했지만 한번 언급해서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동평균선에 맞고 빠졌던 종목들이 이번엔 돌파하고 밟아주고 하루의 봉 모습 보십시오. 거래량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치고 가는 모습.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는 계속 이동평균선을 맞고 빠지고 하다가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고 그리고 밟아주고 상승하는 거. 그래서 주가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고 하루에 주가의 변동폭이 적어야 되고 수급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이 조정받을 때 만약에 한 1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면은 이 조정받을 때는 한 20만 주에서 한 30만 주 매도에 맞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7, 80만 주를 더 갖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선을 지지했다. 매도세가 소멸됐다. 그러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는 거다. 이 패턴은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물론 우리가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문제 발생했어요. 자, RFHC. 자, 이 RFHC는 우리가 타이밍은 잘 잡아드렸어요. 이 타이밍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고 이 종목은 이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 크게 하락할 때 대응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지. 왜? 우리가 전략주, 하모니의 전략주에 포함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만약 이 종목을 단기로 편입이 되었다면은 아마 이 첫날이라든지 크게 하락할 때 바로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든지 아마 정리 관점으로, 제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너무 전략주로서 너무 길게 보던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들었죠. 자, 이 종목 RFHC 12월 24일 날 음봉 나올 때, 그렇죠? 요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30날, 그렇죠? 요 날이죠?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요날 보고 요날 양봉 나오는 날 문자로 발송하고 그리고 2일날 급등했는데 금요일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때 대응이 조금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하면서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타이밍 잡는 법, 주가 상승할 거 의미 있는 지에서 지지해주느냐,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주가 관리를 하느냐, 흔적이 역력하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면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건 무슨 수급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이날 100만 주 넘게 개인이 대서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팔 때 이날 좀 대응을 못한 부분. 왜? 너무 길게 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아니한 생각 때문에 좀 대응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때는 타이밍은 맞았다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실패한 사례죠? 넷마블. 우리가 아마 요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틀 정도 하락하고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종목도요. 한번 보면 우리 타이밍에 맞습니다. 그렇죠? 자, 주가가요.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하다가 이게 맞고 빠졌죠? 계속 이평이 장기 이동평균선 맞고 빠지다가 요번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줄 걸로 보고 아마 요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문자 보내드릴 때 자, 이 종목 전일 저점, 그러니까 요날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오후에 상승 반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단기 관심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하겠다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장중에 플러스도 나오긴 했지만은 오후장에 들어서 우리 조금 밀리면서 마감. 어차피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일단은 제외를 하더라. 그래서 뭐 손실 본 사람 뭐 많이 본 사람은 뭐 1%, 2% 적게 보신 분들은 뭐 본전 수준, 뭐 수수료 날리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있죠 실전 CJ EMN 그렇죠? 자,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 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이제 콘텐츠 부분이 요 당시에 요게 이제 1월 16일 날 아침에 이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린 내용인데요. 자, 이때가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요. 이제 상당히 크게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될 때이기 때문에 아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이건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3일째 조정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주가 흘러내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요 저점 깨거나 아니면은 그 오후장에 플러스 반전 못 해주면은 일단은 제외해달라. 그죠? 그리고 주가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당김이면 이제 우리 문자 받는 분들한테 처음 발송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0번 매매해서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수익 내주는, 이 매매 건수는 두세 번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 8건에서 중에서 또 두세 번은 손실을 보고 손절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4, 5번에서 손절 본 거를 조금씩 벌어서 만가히 하고 본전을 찾고 나머지 내 생각과 그리고 시장 흐름이 맞는 두세 번이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은 분명히 올라가야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나는 올라갈 걸로 보고 샀는데 안 올라가면은 그 다음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특히요, 우리는 하모니 관심주의 타이밍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 여부를 보고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더 빠진다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폭이 상당히 넓다. 막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한번 팔게 놓치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안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우리는 시장 이슈화 되는 리포트라든지 아침마다 뉴스 특징주를 봐서 종목을 선정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다. 아마요, 최근에 제가 문자 발송해서 한 달 동안 했을 때 한 70% 이상은 성공한다. 특히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많고 또 하락보다는 상승 폭도 훨씬 크다. 그런 우리가 최근에 문자 신청하신 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확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 체험 VIP 회원 모집 이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증권 강좌 타이밍 포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